네, 민심은 찬심 코너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또 모셨습니다. 원래 한 분씩 모시는데 오늘 두 분을 동시에 모셨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님 그리고 개그맨 노정열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친구분들이 우정을 아주 과시해주셔서 네, 친구분 두 분 사이에 껴있으니까 약간 제가 왜소해진 느낌입니다. 네. 김진애 의원 인터뷰 오시면서 밖에서 네. 들으셨죠? 네. 사실은 이게 뭐 저는 비난 또는 뭐 야단친다 이런 느낌보다 네. 걱정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네, 조언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일련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 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러니까 논란과 의혹의 빌미가 계속 제공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봉하마을 간 것까지는 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관심과 또 의혹이 집중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그 지인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국가 시스템답게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지지율이 어제까지 실시되고 오늘 된 발표입니다. MBS 세계 여론조사기관 K-스테이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긍정 평가가 49%입니다. 49. 40%대.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득표했던 것과 비슷하거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게 2주마다 실시되는데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지방선거도 여당이 이겼다. 압승했죠. 예, 그리고 최근에 네. 뭐 호재가 많다. 또 등등등 또 임기 초반에 허니문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지지율은 역주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보통 고공행진을 할 때는 MZ 세대 그리고 여성 중도층이 거의 뭐 70, 80%는 지지를 해야 고공행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성 지지율도 그 정도로 안 나오고 또 중도층도 그 정도로 안 나왔다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네. 그 지금 배 소장이 말씀한 그 긍정 49%가 지난 대선과 똑같다는 건 문제지만 월화수 3일 동안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응대한 분들은 그 전주 토요일, 일요일 주말 쇼핑하시고 영화 관람하시고 팝콘 먹은 거를 다 보신 거예요. 네네. 그거에 대한 평가가 3일 동안 담긴 겁니다. 네. 그리고 특히 화요일, 수요일 날 응대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 있었던 봉하마을 그 참배도 보신 거죠. 네네 무속인 논란 맞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기 보고. 때문에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남편을 위하고 우리 국가를 위하신다면 본인이 사실은 지지율이 대선 때 많이 빠졌을 때 바로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돋보이고 싶은 욕심에 네네, 이렇게 됐는데 네네, 그것도 네. 죄라면 학력 죄라고. 위조 뭐 이런 본인이 한 네. 멘션 중에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네. 그것도 죄라면 죄입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고 그때부터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강조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의 행보는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언론에 더 공개가 되고 국민들의 관심사를 끌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지금 뒤집으신 겁니다. 그러시면 본인도 약속을 안 지키게 되는 것이고 남편한테도 누가 되고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취임한 지 한 달 6일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 때 얻은 그 표밖에 못 아니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청취자들께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배 네. 소장님 이전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체로 임기 시작한 다음에 한 달쯤 정도의 지지율은 몇 %쯤 나왔습니까? 그전에 한번 70대, 80대, 80%죠. 네. 이때 이제 허니문이 있는 것이 대체로 안 찍어도 지지하네요. 그렇죠. 초반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른바 밴드웨거닝 효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당선됐고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은 여기 이제 편승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왠지 이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에게 투표했다라고 응답을 하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네. 힘이 실리거든요. 거기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럼요. 기대가 예, 담긴. 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말이거든요. 초반에는 박수 받을 일을 좀 하잖아요. 하게 돼요. 뉴스이나 이럴 그러니까 이제 때도 이게 마찬가지고. 가장 큰 이유는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좀 그러니까 검찰 편중 인사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가 네.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 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 언급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보통 임기 초반에는 굉장히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뉴스가 보니까 뭐 땡 치면 4-5개가 그럼요. 쏟아져 나와야 또 되는데 파격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YS 때도 그렇고 YS 때가 확실히 정식시키겠습니다. 이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지지율이- 성대모사라고 주장하시려는 거죠. 지지율이 80%가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인사도 아니요, 하나회 척결이나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구체적인 금융실명제도 없었어요. 잘했고. 그러니까 네. 가령 이제 인사도 원칙이 그럼 뭐냐? 그러니까 뭐 학력에 개의치 않겠다. 네. 정말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겠다. 평화방송 계속 들으면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여성을 임명하더라도 화다닥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너무 뭐 서울대 편중됐다, 검찰 편중됐다, 남성 편중됐다 이러니까 여성을 임명했는데 여성이 음주운전을 했네. 아이고,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되면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더 큰 네. 논란과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게 국민 눈높이입니다. 저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합이 63.9%입니다. 이거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지는 건 이 조사 결과가 전달이 안 되나요? 이런 거죠. 아니요. 저 노동열 씨 예. 이게 TBS가 의뢰했대요. 예. TBS가 그 문제 TBS 아닙니까? 김어준 씨 등이 교통방송이죠. 활약하는. 근데 그래서 이 좌파 방송이라 이렇게 잘못 나온 거 아니냐 아이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죠? 근데 그 뉴스공장의 지지율도 그렇고 네.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이 많이 듣고 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아니 것이거든요. 그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 지금 지지율도 여론을 마찬가지고. 반영하는 거겠죠. 18개 장관급 중에 사실 국민들 민생과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쪽도 마찬가지지만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교육부에는 부총리 자리까지 네. 위상을 높여준 네. 것이고 지금 낭만 정호영 후보랑 김인철 후보가 지금 화병나게 생겼어요. 아, 박순애 김승희 앉히려고 나를 쫓아냈냐? 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분들보다 난데 아. 이런 생각. 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슬퍼라. 예, 빨리 이 복지와 교육 두 장관 아니면 빨리 또 접어야 됩니다. 그게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 네. 약간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전부터도 있었지만 요번 주 들어서 광폭 행보 같아요. 그렇죠. 서울신문 일면 인터뷰, 그다음에 봉화마을 네. 이순자 씨 만남, 또 윤호중 전 그것도- 비대위원장과의 관련된 이야기도 언론에 나왔죠. 취재를 했더니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뭐 4선 이상 국회의원들 부인들 모아서 밥을 먹기도 했다. 이 일련의 흐름이 보여주는 바는 뭔가요? 이 옛날식으로 네, 비유하면 왕의 부인은 여왕이라고 불렀거든요. 중전 맞아, 마마. 왕비죠, 네, 참. 네, 왕비. 제가 네. 마음이 먼저 앞섰네요. 네. 지금은 왕비가 아니고 여왕이신 것 같아요. 아, 직접. 그래서 지금 삼두 체제라고 하는 게 네. 언론 이 노출이나 그다음에 이슈 집중도를 보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이 세 명밖에 안 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거수 경제부총리부터 해서 그다음에 중요한 각부 장관들의 이런 지금 얼마나 물가 상승이라든가 주식 폭락이라든가 한덕수 안 보여 국무총리 존재감 어, 없죠. 진짜 없어요. 너무 법무부 없어요. 장관, 한덕수 네. 총리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청사에 계시겠죠. 네. 네.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사실 이게. 네,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장관이 이게 굉장히 많은데 한동훈 장관만 도드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국민들 여론을 모아 보더라도 네. 대체로 좀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활동, 내조에 집중해라라는 여론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외부 행보를 할 때도 그냥 홀로 행보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홀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부속실이 필요한 거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그것을 지원하고 규정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범위 설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내조를 한다. 그다음에 스스로 밖으로 광풍 행보는 안 하겠다. 그거를 대선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네.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 소통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을 때 차차 뭐 이 배우자 부인과 관련된 부분도 결정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박순애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차차 결정하겠다. 차차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아까 인사 참사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렸고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면 물론 선거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 또 여당 입장에 좋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이게 반복되는 거죠? 아직 심각성을 인식을 못 하셨을 거예요. 이제 5주밖에 네. 안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차차 더 소통하면 이미지 좋아지고 이게 지금 완전히 정치 행보라고 본인은 생각 안 하시지만 김 여사는 근데 국민들과 언론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네. 특히 이 건희사랑 팬클럽 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서 SNS는 요즘에 언론의 채널인데 네, 거기에 저 아주 육두문자 쌍욕을 아이고. 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김 여사한테도 그렇고 윤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일단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정규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리고 유튜브로 이어갈 거예요. 네, 후투가 한 네. 10분이라도 할까요? 알겠습니다. 두 분 괜찮으시면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디오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곧 이어서 유튜브로 건너오시면 두 분과의 말씀 나눌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도 어렵고 대통령을 처음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70년 넘게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정권이든 정부 역할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서민의 삶부터 우선적으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출연합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네. 모시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 그리고 개그맨 노정렬 씨입니다.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래서 이제 부분 김건희 여사가 네. 계속 관심과 또 의혹이 확산되는 이유는 네. 대선 때부터 이것이 계속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그랬던 네. 이유가 이제 단순히 대선 후보의 배우자 또는 이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뭐 주가 조작 논란도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명쾌하게 해명됐다고 아마 정치권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국민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게 해소된 건가 그렇죠. 하는 생각을 하는 도이치모터스 사람들이 같은 경우 그랬죠. 많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장모는 어떻게 되는 이게 궁금해요. 근데 네. 이제 아까 우리 노정렬 우리 또 평론가라고 해야 되나 노정렬 개그맨이 최고의 개그맨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식차 이런 인지 오작동이 발생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을 처음 해보잖아요. 이렇게 딱 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모든 대통령은 다 처음 해보는 거죠. 처음 해보는 거예요. 네네.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이라는 거를 두 번 하면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 하면 이승만, 박정희 그러니까 같은 분이 두번할 수가 없어요. 독재하거나 뭐 법상. 개헌하거나. 그다음 또 그러니까. 하나는 네.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제 앞으로 방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부속실이나 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기자들한테. 네. 전문가를 다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했잖아요. 네. 최고의 전문가 서울대 검사 특별한 또 2년까지 어떤 전문인지 모르지만 아니, 네, 근데 하여튼 본인 말로는 그랬죠. 네. 왜 해결이 안 돼서 기껏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그걸 묻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마 소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의견을 구했다고 이렇게 합리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한심한 게 네. 봉하마을의 권양수 여사 예방할 때 또 참배할 때 옆에 사적 옛날 조직이었던 코바나 컨텐츠 임직원 3명을 동원한 것도 문제지만 네. 이거는 공사 구분이 안 된 것이고 예산이 약간 그 경호 요원들의 경호와 교통편이 제공된 액수를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사실 네. 지금 큰 문제는요. 다누림 건설 문제입니다. 음, 이게 어떻게 인테리어 간유리 인테리어 조그만 공사를 하는데 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수의 계약 자체도 의심쩍지만 가장 문제는 이걸 지금 비공개로 전환하고 덮어버렸습니다. 네. 말 그대로 신생 기업이고 실력이 있고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다면 그리고 너무 급해서 했다는 게 급해서 대통령실의 이게 입장이었거든요. 설명이죠. 네. 그렇다면 띄어놔야죠.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불신의 포인트 지금 불신의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뭐 심정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비판이 아니라 가장 문제되는 공사를 구분한 걸 떠나서 2, 3억짜리 능력밖에 안 되는 이 기술자 2명이 있는 다누림 건설에게 가장 안보상 중요한 대통령실 간유리 유리 이렇게 투명하게 아니라 살짝 가리는 공사입니다. 네. 그게 6억 8천짜리거든요. 네. 그러면 2배, 3배 정도의 능력을 인정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가장 분명히 해명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왜 지금 닫아놨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집중 포화를 공격을 해야 될 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네. 예전 그러니까- 같으면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을 아니, 텐데. 그- 네. 그 공식 또 정부의 공공 영역의 경우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설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뭐 조사 용역인지 아니면 컨설팅 용역인지 다릅니다만 대체로 뭐 몇천만 원 정도의 단위 1, 2천만 원 단위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수의 계약에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아니, 있다든지.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중요한 건 업체가 노정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받을 만한 역량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일단 기본 역량 있는 업체가 얼마나 많겠어요. 시중에. 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또 명백히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긴급할 수밖에 없나? 이거를 공개 입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 그럼요. 그게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공정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와야 네. 되는거든요.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면 수의 계약을 해도 좋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거는 종이라든가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제일 큰 게 한 1,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네. 이것만 6억 8천입니다. 수의 계약 건 중에서. 네.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은 대통령 경호처에서 발주해서 계약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장 중요한 이것만 대통령실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반론처럼 네. 한번 여쭤보면 아니 대통령씩이나 된 분들이 뭐 6억 얼마 가지고 했겠어요 비리를? 아니죠. 아 그렇습니까? 이 2, 3억짜리 능력밖에 안 되는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반년밖에 안 된 네. 기업이 청와대 6억 8천단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탄탄대로를 열어주는 아 겁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럼요. 6억 받고 네. 100억 받고 1000억까지 크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를 청와대 공사를 한 업체니 민간 기업 그럼요. 같은 데로 사소하게 보시면 네. 안 되는 아, 것이 그렇군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적어도 정상국가로 가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뭐 경제적인 수준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이런 정부의 공공적인 활동과 역할 자체가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한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것도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노정열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렇다면 선정되지 못한 아니 누구나 다른 업체들은 뭐가 돈을 벌 수 있는 이 용화대입니까? 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 된 용산 겁니까? 대통령 그것도 말하자면 네. 긴데 아니, 네. 그러니까 한 달 넘게 3만 건 넘게 들어왔대요. 네네. 국민들한테 공모한다 네. 그랬고. 근데 최우 수상은 없고 그 밑에 2등부터 시상을 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안 정한 걸로. 네. 그 안에서 정해야죠. 아니 그러면 시상은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시상을 그 하고. 첫 번째 상 말고 두 번째부터 시상을 하되 명칭은 착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어수선하고 오락가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냈으면 공모한 것에 1등을 대한 한 걸 해줘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좀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공모를 했으면 그 공모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오찬이 됐든 만찬이 됐든 그 이름이 좀 그래요. 그 그냥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그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참 제 앞에서 꿋꿋하게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니, 보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였습니까? 똑같지 아니 않습니까? 섞었어요. 약간 섞었어요. 네. 아니 이 정도로 하면 네. 평론가 중에는 우리- 제일 잘합니다. 우리 백종원 선생님도 똑같죠 이렇게 해주실 것 같은데요. 아, 방금 그게 네. 네. 세 분의 성대모사가 동시에 나와가지고 이 아니, 용산 근처에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이게 집중해야 됩니다. 아, 용산 근처에도 이 정도 간유리 할 수 있는 곳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네, 급하면. 네, 그럼요. 네. 경기 북부 포천에서 용산 한가운데로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막히면 어떡할 겁니까? 네. 그 다누림 건설이 누구랑 연결이 있나요? 그게 지금 언론에서 파지를 않아서 그런데 가장 큰 의혹은 최초에 등록했던 그 주소가 장모 최은순 씨 주소와 같았다. 아, 그런데 아이고. 나중에 옮겼다. 우연치고는 마치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당시에 검사 아버지 부친의 집을 19억에 샀다는 것만큼이나 우연의 일치인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이런 건 사실은 저 같은 개그맨이나 평론가가 할 게 아니라 언론이 해주고 아니, 경찰과 검찰이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고 네.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해명이 되는 거죠. 해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명확하게 이런 건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정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모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건 나라가 정말 아니, 엉망이 그러니까 이게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네.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서져야 보여줘야죠. 됩니다. 이건 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오창익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강조를 했잖아요. 헌법 정신, 공정, 네. 상식. 음주운전한 사람이
발탁이 되는 게 근데 공정하고 상식적인 겁니까? 아니 음주운전도 그거는 뭐 그거는 결과보다는 그 왜 그렇게 갔는지 그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운전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이거 성대모사? 윤석열이죠. 네, 오. 윤석열 대통령 음주운전 성대. 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왜 아. 거기까지 그 갔고 과정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그 뒤를 봐야 됩니다. 이랬어요. 아니 내가- 대통령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1이면요 어마어마한 그 겁니다. 정도로 뭐 그 만취할 만한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걸 사연. 우리가 또 지금 소통하는 마음으로 예, 오정열이 우리가 약간 만취된 것 같아요. 네, 피차 일반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